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인 만큼 재판관들이 주로 물었습니다.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본청으로 모여들던 때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의인 행세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내 거짓말은 부하들이 다 알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조 단장의 진술 조서와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이후 처음 마주한 윤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707 특임단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끄집어낼 요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 지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쓴 말이 바뀌어 왔다고 주장하며 반격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고 한 지시 내용의 파급력을 고민한 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50명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정족수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는데도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김 전 장관이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누구한테도 질서 유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 만에 국회엔 무장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총과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의원들이 모여있던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와 그런 적이 없다며 대놓고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정면 반박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월 3일 밤 10시 53분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누구를 체포하라는 건지 체포 대상인 목적어는 그 다음에 걸려온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에 달하는 체포 명단이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고 홍 전 차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놓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 전 차장은 이 같은 행태가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북한 보위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2.3 내란 사태를 밝힐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